소리 들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들어온 게 소재개 요건을 이제 한번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원래 형식적 요건을 먼저 심사하게 돼요. 아무래도 심사란 것은 일단은 외관을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형식을 먼저 보고 나서 내용 들어가거든요. 형식이 안 돼 있을 때는 뭐 내용을 챙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재기간이 지났다. 그럼 재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각하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는데 요런 요건을 심는 것을 나중에 요건 심리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심사해보는 거죠. 소재기간 안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걸 심사하는데 요건 심리를 해가지고 이제 맞으면은 뭐 이제 요런 경우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요건에 갖추면은 적법이라고 그러고 요건을 못 갖추면 부적법이라고 하는데 적법, 부적법을 가려요. 적법하면 이제 본안 심리 들어가는 거고 적법하면은 본안으로 본안을 심리 본선 들어가는 거죠. 미스 코리아도 서류 거 아시죠? 근데 뭐 서류 심사에 뭐 남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부적법은 여기서 이제 각하예요. 남자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미스 코리아를 나가게 되면 아예 뭐 수영복 이걸 못 입어보는 거죠. 집에서 입어야 되죠. 수영복 심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심사가 여기 이제 본래 안건이기 때문에 본래 안건이 아주 본안이라고 그래요. 본래의 이게 이제 안건이잖아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심사할 때 이게 본안이라고 해요. 이러한 본안 심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본안 심리 해가지고 이제 본안 심리에서는 그래, 네 말이 맞네. 이유니까 이유를 따져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인용 방지를 그래서 원고대로 취소해줘요. 원고의 청구대로 취소해줘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 이랬을 때는요. 그때는요 이러한 기각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이렇게는 이제 떨어져도 각하고 기각한다는 점이 각하는 본선 무대를 못 올라가 보고 기각은 그래도 본선 무대에 본안 심판을 받아봤다 하는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소 중에서 있는 부분이 뭐냐면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요. 나머지는 했고 소재기 기간 그 다음에 처분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했어요. 원고적격, 비고적격 즉 당사자 했고 관할 했고 소장 이건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했는데 그럼 먼저 행정심판 전치를 먼저 보면 옛날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원칙적으로 모두가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이제는 제도를 바꾸었어요. 바꿔가지고 이 행정심판 전치는요 잘 알겠지만은 법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거쳐도 좋고 안 거쳐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임의적인 전치주의예요. 그래서 임의적 전치주의다. 전치란 말은 소송 앞에 놓인다 해가지고 전치라고 표현해요. 전치사 이런 것들처럼 앞에 놓이는 걸 전치라고 표현하는데 소송 앞에 미리 거쳐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할 때는 물론 넓게는 임의적인 것도 포함되고 필수적인 것도 포함되는데 좁게 얘기할 때는 원래 필수를 의미해요. 원래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전치가 되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자, 이 예외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주의될 게 원칙이 있으면 무조건 예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뭐 bad has exception 할 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이때 예외란 거는 뭐냐면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된다라고 깨알 같은 그걸 우리가 특별한 거죠.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꼭 거쳐서 와라 하는 얘기가 있을 때는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뭐냐면 필수적인데 필수적인 전치주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의무적이라고 하면 의무적 이런 이름이 많아요. 또는 뭐 강제적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강제적 전치주의다. 전치를 강제한다 가지고 강제적 전치주의라고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임의적 전치주의는 됐어. 그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거쳐도 좋고 안 거쳐도 좋다. 이 정도 하면 됐고요. 문제는 예외에서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상황인데 이때는 거쳐야 되는데 실제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 예외적인 경우, 즉 필수적인 전치가 되는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할 때 그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되니까 법 조문이 많으니까 법 자체를 외우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외우셔야 하고요. 외우고 나서 글자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음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법령의 이름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내용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어쩌고 나온다. 그러면 그 도로교통법에 관한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제 행정심판 전치에 대한 예외에 보면 예외적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국세 기본법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죠? 자, 아는 거는요, 내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택도 없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보다 다 알면 더 좋거든요. 국세기본법에는 우리가 옛날에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를 할 때 나왔던 겁니다. 그때는 처분청에게 이의 신청을 그건 임의적인 전치주의지만은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나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는 둘 중에 하나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있다는 걸 아는데 국세기본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알다시피 심사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심판 청구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둘 다 거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거칩니다. 그래서 선택적입니다. 자, 선택적이라는 말 좀 주의해야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가려 써서 좀 좋은 말을 잘 쓰시지만 참 좋은데 임의적이라는 말을 때로는 선택적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한다. 그런 의미로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택적이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이러한 강제적이죠. 그래서 선택적이면서 강제적이지만은 이런 임의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선택적이라는 말은 오해를 사기 쉬우니까 때로는 선택적이라는 이 말의 뜻은 임의적으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둘 중 하나의 절차는 꼭 거쳐야 되는데 하나만 거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국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낼 때 이제 국경을 통과하면은 관세가 되는 거고 국내에 있으면 국세가 되는 거죠. 사실은 관세는 따지고 보면 관세청이 어디 소속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세 한 종류 중에서 뭐냐면 그 국경을 통과하는 거니까 관세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법 똑같습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세나 관세인데 국세나 관세는 누가 부과해요? 그건 국가공무원이 부과하겠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들어갑니다. 근데 국가공무원에 다를 바가 없는 게 뭐냐? 지방공무원도 뭐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지방공무원법인데 자, 나온 김에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은 뭐 하는 거냐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과거에 특별 권력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원래 자체 내에서 심사는 소청심사제도가 있어요. 행정심판의 특수한 명칭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한번 봐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행정조직이잖아요. 행정조직 안에서 생긴 문제 오늘날 특별 권력관계라 가지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소리는 이미 사라졌죠. 사라지고 당연히 되지만은 그 자체 내에서 흘러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부 내 공무원들인데 행정부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행정부 안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외울 때는 뭐 국세, 관세, 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전교조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죠. 교수들의 신분 보장이 안 되면 괴롭혀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노조를 이제 만들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지위가 불안하니까 그렇거든요. 특히 지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립학교 교원은
어찌 보면 중소기업의 직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립학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사립학교가 돈 되는 장사거든요. 학원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국가가 다 보조를 해주고 등록금을 보거든. 사립학교가 저가 돈 벌어가지고 회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애들 등록금 장사해 먹는 거거든.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는 하여튼 간에 무조건 그냥 대학 만들라 그러고 고등학교 만들라고 난리 치는 이유가 그거는 보조금 받지요. 등록금 받지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건물 지을 때 뒤로 삥 뜯을 수 있죠. 이러니까 이런 짓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립학교 교원도 지위가 보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따지지 않고, 왜냐면 원래 사립학교 교원은 사인의 지위지만은 그래서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이러한 교원 지위인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인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저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거 별로라고 생각해요. 뭐 보장해주면 잘했어요. 시험 보장 잘했지만은 우리나라 교사들 월급이 지나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있잖아요. 교사 숫자 더 늘리고 대신에 지금의 페이를 3분의 2로 줄이라. 충분히 된다. 대신에 젊은 교사들 월급을 올리고 늙은 교사들 월급을 깎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래서 왜냐하면 늙은 교사들 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피크를 지났을 때는 완전히 깎아가지고 내려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일도 안 하면서 이제 방학이 왔는데 방학 때 다 놀고 뭐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뭐 너무 어이없었던 게 애들 초등학교 보내보니까 뭐 학원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공부시키려고.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뭐 하는 학교 이게 뭔가 싶더라고. 옛날에 충청도에 이화자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뭐 희한한 여자가 있더라고. 나중에 뭐 교감 된다는가? 그런 게 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참 웃기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법이 있어요. 자, 교원지위가 바로 뭐냐? 노동자라고 자기들 노동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법. 이 노동은요, 사실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건 사회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 나오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이 도로교통법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먹고 사는 사람이 간접되는 사람이 전 국민의 60%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교통이. 사실은 뭐 병원 먹고 살고 우리 봤을 때 부품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그거에 또 하청까지 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인데 도로교통법 사건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고요. 지방자치법인데 이런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주민들에게 일정한 공과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불복이죠. 그런데 절대로 없는 거 있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 외우는데 순서를 가지고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여튼 국강국지 예를 들면 교노 도지 이렇게 외우든지 다 알아서 외워주시는데 중요한 건 절대 아닌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나가겠어요. 지방공무원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들어가는데 안 나가겠죠. 지방세법. 세법 들어가는데 이게 안 나갑니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국세법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여기에 대한 걸 둔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세법은 삭제되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요까지거든요. 요걸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외라는 것은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예외적이지만은 예외 안에서 들어갔을 때는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또 원칙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지만 다시 또 예외죠. 도리어 있잖아요.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그 경우인데 이게 있잖아요. 잘 안 해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와가지고 지금 특별한 규정 저거 외우는 것만 해도 골이 빠졌다.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예외를 외워라? 못해. 이래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문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보셔야 된다. 이게
필수적인 전치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도 행정소송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과거에는 아주 많이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필수적일 때는 더 많이 출제됐던 건데 지금에 와서 한동안에는 필수적인 전치로 바뀌고 나서는 필수가 되는 법령 묻기 바빠가지고 출제가 안 되다가 지난 3, 4년 전부터 다시 출제된 게 뭐냐? 예외.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필수적 또는요 이러한 의무적인데요. 의무적 이러한 전치주의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규정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 그죠? 여기 이제 예외적 사항이죠. 이러한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요.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안 거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안 거쳐도 되는 이 경우인데 예외죠. 따지고 보면은 이 예외인데 안 거쳐도 되는 이유가 이제 안 거쳐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아닌 게 아니라 일단은 제기는 했는데 원래 행정심판을 거친다는 말은 제기를 해서 재결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기는 했지만은 재결을 안 받아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미리 국민의 권리 구제가 될 수 있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시간적으로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에 변호사들이 다 기피했어요.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가지고 행정부가 행정심판이라는 구제를 잘 인정을 안 해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소송 갈 거 괜히 미리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작전을 노출하면 안 되니까 아예 행정심판은 져버려요. 그냥 거치긴 거치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무성하게 넘겨버리고 소송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붙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도 돼야 되는데 문제는 행정심판의 경우에 따라서는 잘 됐을 때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권리 구제가 되겠지만은 잘못된 경우는요 행정소송 가는 발목을 잡고 시간만 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뭐 사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뭐 좋든 나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60일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 없어. 원래 행정심판은 60일 안에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60일에도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천년만년 그럼 기다려야 되나? 소송 안 하고 기다려야 되나? 차라리 소송에서 빨리 구제받아야 되나? 소송한다고 해서 오늘 제기한다고 해서 당연히 끝나는 것도 아닌데 소송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는 해야 돼요. 제기는 하지만은 재결을 안 거쳐도 되는 경우, 재결까지 안 거치고 제기했다는 것만 나오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인데 사실은 앞에 세 가지는 마지막 거는 이제 앞에 세 가지를 같이 따뜻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기억인데 781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에 대한 재결을 받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나오죠. 즉 18조 2항인데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제기일이 없다. 물론 그 시간은 청구가 있는 날부터 계산하겠죠. 그래서 60일이 지나도 이러한 재결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없는 때 나오죠. 이럴 때는 뭐냐면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예컨대 조세부과 결정에 대하여 이미 납부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기간이 지정되고 제소 당시에 이미 납부기일이 경과한 때에 해수욕장 내의 건물에 대한 철거 계고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건데, 이건 좀 빨리 좀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한데 시간을 끌고 있었죠. 그래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될 때죠. 사실은 집행정지의 필요성이죠. 이제 지금 우리끼리 안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러한 집행정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러한 집행정지의 요건을 구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면은 이러한 중대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그 다음에 이러한 긴급한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더 이상 시간을 못 기다리겠다. 너희들 재결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그죠? 그 다음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심판법은 자꾸 개정이 됐는데 소송법은 93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아직까지 개정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데 이제 의결 또는 이제 재결인데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의 의결 또는 재결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내용을 보니까 이제 행정심판기관이나 이러한 재결이나 의결인데 이러한 재결을 재결하지 또는 뭐 의결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재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못할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오죠. 이게 다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 밖에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가 뭐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사유. 다시 말하자면 행정심판을 재결은 했지만은 재결을 안 거쳐도 그것이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사실은 앞에 세 가지가 정당한 사유의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당한 사유란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개인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울 거냐 잘 모르겠어요. 60일 이게 가장 아주 뚜렷한 글자에서 60일 지나도 재결이 없을 때, 그러니까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고 사실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는 때고요. 재결을 못할 사유가 있었을 때 나오죠. 그리고 그냥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데 뭐 외워줘도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잘 안 외워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뭐냐면은 기둥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둥을 세운다고 해서 뭐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허무하지만은, 근데 기둥을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보면은 잘 안 외워져요. 외워야 되는 생각하는데, 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60일이죠. 긴급, 재결, 정당한, 재결을 못할 사유. 그래서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었을 때, 재결을 못할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글자를 앞에 보면 제 앞에가 6이고요. 그 다음에 긴. 6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죠. 6 나오고, 그 다음에 긴 나오고, 재 나오고, 정 나와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6긴 재정인데요. 그냥 이거를 이제 웃긴 재정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기는 했는데, 재개를 못하는 경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도 되고, 보통 발음이 이제 이거는 6 다음에 긴 하면 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재밌겠네. 아침에 이제 고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에 이제 고기가 낀 이런 것도 있죠. 하여튼 그런 얘기 있어요. 6긴 재정 해야 되는데, 걔 이름이 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개정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사람은 행정심판 자체를 거치라는 게 괜히 쓸데없이 삽질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사실은 행정심판을 미리 거치게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행정부라 그러면 스스로 시정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거죠. 아, 우리가 한번 스스로 고칠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데 그 자체가 뭐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면 안 해도 되겠죠. 뭐냐면 행정부에서 있잖아요. 똑같은 처분에서 그 이유로 얘기하면 언제나 인정을 안 해줘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했는데 또 똑같은 사건을 또 행정심판해가지고 고친다는 것은 너무 삽질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또 뭐 하고 이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아예 이거는 제기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제기를. 이거는 제기를 안 거쳐도 되는 경우고 이건 제기를 안 하는데 당연히 제기하니까 제결도 없지. 그러나 이거는 이제 주로 제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기를 안 거쳐도 되는 경우고 밑에 거는 제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인데 요 제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위 거는 제기는 했는데 제기를 안 거치는 경우, 밑 거는 제기를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에 기각 제기가 있는 데입니다. 동종 사건, 똑같은 종류의 사건인데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이러한 기각 제기를 했다. 벌써 그 기각됐대. 근데 뭐 또 들고 가? 그래서 이러한 동종 사건에 대한 기각 제기를 했을 때는 기각 자체가 제기되니까 동종 사건에 대한 기각 제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외우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집에 가서 따로 안 외우잖아. 집에 가면은 텔레비 틀어놓고 입 해벌리고 엄마가 누워가지고 침 흘리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열심히 놀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 가면 살림 살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에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행정행위 공부할 때 다단계 행위가 있었어요. 뭐 다단계라고 하면 피라미드라고 생각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런데 단계적으로 진행된 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을 거쳤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적 이러한 처분 중에서 하나가 이미 기각 결정을 받았다. 뭐 원자료에 대한 부지에 대한 사전 승인을 이미 기각받았는데 원자로 건설허가에 대해서 또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단계죠. 그래서 단계인데 그래서 단계적 처분 중에서 어느 한 개가 기각됐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되는 사건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해서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 뭔 소리냐면 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이제 영업 허가를 취소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영업 허가 취소 사유도 물론 아니고 내가 조금 잘못하긴 했지만은 그러다 이게 영업 허가 취소 사유는 아니다는 거야. 갓들 때리고 말 사건인데 왜 이거 영업 허가 취소 사유도 안 보이는데 취소했다는 거야. 취소하라. 요건이 없다. 이게 소송 제기했는데 행정직 처음에는 이제 뭐 세게 한번 때렸어요. 그러면 뭐 깨게 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들고 나한테 가보니까 자기들도 소송 나오니까 검토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거든. 그게 걱정되는 거야. 근데 찾아보니까 영업 정지 처분 사유는 어떻게 좀 될 수도 있겠어. 해석하면. 그게 영업 정지로 바꿔버린 거야. 그게 처분이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이제 원래 소송은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이거하고 영업 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의 변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소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처분의 변경 또는 변경된 처분에서 소를 제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소가 변경됐을 때 이러한 변경된 이러한 처분에 이러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러한 소를 제기한다 또는 제소죠. 그래서 변경된 처분. 그 다음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리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 알리는 거는 우리가 이미 행정 절차에서 좀 공부했는데 오고지라 그래요. 근데 오고지의 내용이
행정 심판을 안 거쳐도 좋다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이게 돼요. 제소 기간을 잘못 알린 건 아니에요. 행정 제소에서 잘못 알았을 때 그래서 행정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행정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잘못 알린 경우인데, 물론 줄이는 게 다 아니지만은 이거는요, 오거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오거지를 했을 때 잘못 알린 경우. 알리는 경우죠, 알린. 그 다음에, 그래서 잘못 알린 때, 그죠? 잘못 알린 거. 그 다음에, 처분의 변경에 따라서 소를 변경할 때거든요. 그래서 처분의 변경에 따라서 소를 변경할 때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의 변경에 따라서 이러한 소의 변경이 있는데, 소의 변경의 내용이 뭐냐면, 처분의 변경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용이 이제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5가지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사실은 처분 변경 때문에 생긴 것도, 이것도 처분 변경이죠. 처분 변경 때문에 소가 제기된 경우도 있고, 처분 변경 때문에 소가 변경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처분의 변경입니다. 그게 처분 변경, 또는 변경 처분이 나왔다? 요것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변경된 처분, 또는 처분의 변경 나오는데, 변경을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종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각적이 나왔죠. 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어느 하나가 기각됐다, 처분이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잘못 알린 경우 나옵니다. 오고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잘못 알린 경우는 오고지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서 외우면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외워도 좋고요. 요거는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처분의 변경은 똑같게 반복되니까, 오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국놈하고 지금 싸우는 게 단오제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했다고 해가지고 중국놈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 변경, 이런 단어 변동, 죄송합니다. 예. 좀 거꾸로 갔는데요. 동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단계적 결정에서 처분이 하나가 될 때, 오고지가 있었을 때, 처분이 변경됐을 때, 동종사건이 이미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뭐냐면, 제기를 아예 안 해도 돼요. 다음날은 제기를 안 차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또는 제기기간인데요. 이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 집중력이 좀 떨어질 텐데, 처분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요. 얘는 제기기간까지는 끝을 내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취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기기간.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기기간의 제한이 자체가 뭐냐? 행정소송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취소송의 특징이죠.
모든 소송이 똑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정소송 안에서도 쟁송에 제기하는데, 쟁송에 제기하는 이거는 뭐냐면 권리 행사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권리 행사 기간인데 권리 행사의 기간을 제한해 놨죠. 그래서 이거는 제척 기간입니다. 아무리 권리가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말로 잘못이 없더라도 쟁송 제기간이 지나면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제척기간은 바로 뭐 때문에 있습니까? 제척기간 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현대는 실질적 법 취하면서 가급적이면 국민의 권리 구제를 넓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려는 초점이 있는데, 왜? 권리가 있는데 쟁송 제기간 지나면 쟁송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조속한 확정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법률 관계의 조속한도 좋고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확정력, 즉 불가쟁력과 관계가 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불가쟁력, 나중에 형식적인 확정력이라고 하는데, 형식 확정에서 쟁송 제기간 지나면 얄짤없습니다.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럼 이런 쟁송의 제기하는데, 이런 행정소송의 제기하는요,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나오죠. 쟁송의 제기하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지. 국내 나눌 필요가 없고. 잠깐만요. 두 가지인데, 처분을 상대방이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처분 이상을 아는 경우도 있고요,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쟁송의 제기간은 먼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하죠.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취소소송은 20조입니다. 782페이지에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18조 1항의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8조 하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조 1항의 경우는 단서는 이제 알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입니다. 아까 전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없다고 잘못해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심판에서 임의적 전치 또는 행정심판 거치는 건데, 거친다고 잘못 알린 경우든 간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어쨌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런 뜻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왜냐하면 심판하다 보면 90일 금방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시면 이제 2004년도에 대구시에서 이 날짜가 출제된 적도 있는데, 먼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죠. 그래서 첫째로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이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몰랐을 때는 뜻입니다. 사실은 알았으면 90일이고요 몰랐을 때는 있은 날부터 1년이죠. 그래서 처분 등이 몰랐더라도 정확하게는 몰랐더라도 있은 날부터, 뭐 알아도 상관없고 있은 날부터 이거는요 1년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안날부터는 이거는 90일이고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밖에 나왔네. 그래서
처분 등 있으면 안날부터는 90일. 안날부터는 90일이고, 이거는 똑같아요. 뭐하고? 행정심판하고 이건 똑같고, 밑에 이제 예를 들면은 있은 날부터는 1년은 요거는 달라요. 그래서 1년은 행정심판의 경우는 180일인데 요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90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난데, 문제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필수고 임의고 상관없고, 어때가 이 사람이 뭐 잘못 알려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던지 간에, 이때 안날 이건 날짜가 뭐냐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바로 이러한 행정심판이 있은 경우죠. 있은 경우에는, 이거는 재결서,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재결서의 송달을 받는 날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서의 송달을 이라는 받은 날이 바로 뭐냐? 90일이에요. 대구시 행정시 문제, 대구시 지방직 따로 시험 볼 때 2004년도 문제가 이거였는데요. 이게 초코가 틀린 거야. 한 개 딱 틀렸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중에서 행정소송의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는 며칠이냐.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이상한 건가 싶어가지고 그게 30일, 60일, 90일, 100일 했는데 60일 찍었는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게 같은 말인데 이제 헷갈린 거지. 그래서 90일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날부터 90일 나오죠. 근데 이제 중요한 2항을 볼까요? 1년이라고 해놨었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지나도 괜찮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근데 1항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 예를 들면은 저 앞에 1항이 아니라 1항이죠. 1항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 90일은 그런 말이 없어. 그래서 90일은 정당한 사유 있다고 봐주는 다는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변기간이라는 말을 해요. 불변기간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건 아니고요. 불변기간은요 절대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심판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봐줄 수 있으면 불변기간이 아니고 봐줄 수 없으면 불변기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불변기간에 해당하고 이거는 불변기간이 아니에요. 불변기간이 아니란 이 말 뜻은 다시 이해하면 이 말 뜻은 뭐냐면 행정심판 법원이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는요, 이러한 정당한 사유.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요, 이거는 뭐냐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인정해줘요. 즉, 이러한 소송을 받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있으면 받아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재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재기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못하는데, 위에 거는 정당한 사유 있나, 없나, 안 따져봐. 그러나, 그러면 언제나 90일 언제나 그러면 평생 그건 아니야. 나중에 이제 오고지의 경우, 이제 고지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행정 심판의 경우는 오고지가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제외하죠. 그래서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나 없나 차이가 나더라.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더 하죠. 그래서 이거 일단 날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비교될 때 비교되는 것이 행정 심판의 경우는 180일이에요. 그래서 소송하고 종용 비교되어졌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제2기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적용되는 범위죠. 이런 어디 적용되느냐? 그러면 모든 소송에 다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쟁송직에 적용되는 범위는요. 이제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법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빨리 확정을 시켜서 한다? 당연히 적용되죠. 적용되니까 나왔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요.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게 있어요. 무효동 확인소송. 무효동의 확인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무효라고 이야기해봤자 무효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오느냐? 변화가 안 와요. 그래서 무효동 확인소송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같은 항고 중에서도 부작위 소송이 있거든요. 부작위, 위법, 행정청에서 그런 전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위반을 확인하는 소송이 있어요. 사실은 부작위란 말은요, 한번 봐봐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무효는 그래도 뭐 행위가 있긴 처분이 있긴 있는데 효력이 없는 건데, 이거는 아무런 행위가 없어. 아무런 응답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니까 처분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부작위는요, 아예 이게 해당이 없는 거야. 원래는 해당이 없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부작위 위반의 소송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왜?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작위나 행정심판이 뭐냐면 이행심판인데 소송은 이행소송이 없어. 심판은 이행심판이 있는데 부작위의 경우는 소송은 부작위가 부작위 위반의 소송 가지만은 행정심판의 경우는 이행심판가 아닌데 이 사람이 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행심판 청구했는데 받아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 근데 기각됐단 말이야. 그럼 기각 재결이 있는 거 아니야. 재결서. 그러면 지가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안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요, 좀 웃기는 게 부작위 위반의 소송은 뭐냐? 적용이 있어.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야. 우리 상식과 좀 다르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거.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이거를, 그럼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원칙과 예외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잖아요. 사실은 부작위 예외 소송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적용 안 되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적용 안 되지. 부작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야. 주로 뭐냐면 만약 이게 돼서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친 때겠죠? 이런 거친 때는 되겠죠. 그러면 사실 예외니까 보통 아무 말도 할 때는 원칙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게 안 맞지 않을까요? 그게 안 해. 지금은 뭐냐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지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적용되나 안 되냐면 적용된다고 대답해 줘야 되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선생님 중에서 최근에 나온 문제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부작위니까 안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제외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의의가 있다. 그건 맞아. 그 말이 맞는데 그것도 절묘하고 부작위 위반 소송도 소재기한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있다. 마지막으로 5조입니다. 국외에서의 기간인데요. 자, 국내에서는 이제 아까 전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나오죠.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개선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 추한은 말이죠. 사후적으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에 있어서 요건이 위비하면 각하라는 수도 있지만은 법원에서 보정한 날짜를 줘요. 추한하는데 그 보정할 때 그 기간은 국내에서 14일짜리는 30일로 또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서는 그 기간을 30에서 60일로 그 다음에 소재기에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 한다. 소재기간에서 60일짜리가 있나?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60일짜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60일은 90일로 30일은 60일 14일은 30일로 이렇게 외국의 경우는 특례를 인정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행정 절차에서 봤죠? 그냥 행정 절차에서는 적당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가지고 적당한 기간이지 날짜를 딱 잘라가지고 14일을 30일로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 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하나 남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건 중에서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분과 부작인데 이 처분성 하는 아까도 나왔던 법률상의 이익만큼이나 판례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사실은 과거의 문제의 대부분이 다 뭐냐? 처분성 인정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행정소송 들어오기 전에도 확약할 때 확약한 처분성이 없다. 행정계획 중에서 처분성이 있다 없다. 행정행위 중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처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알고 보면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종합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되게 많은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